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덕회 11주차 드디어 2차 시간입니다. 이번 주차에 제가 좀 아니 거의 이틀이구나. 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 잘 부탁드려서 또 제가 공지도 했는데 또 이해를 또 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는 투부정사이긴 해요. 근데 1차 시 때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바로 명사 역할과 형용사 역할을 했어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번 차시에는 이제 부사에 관련된 거를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이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한다는 거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잘 생각해보면, 아니 중학교 때부터 배운 문법이 이렇게 맨날 헷갈릴까? 아니 근데 어떻게 나 중학교 때 배운 문법, 고등학교 때 배운 문법, 대학교 가서 내가 이게 대학생이 돼가지고 토익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도 왜 똑같은 문법 또 배우고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영어 문법 바뀌질 않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 대학교 때도 배우는 거고, 내가 토플을 하면 똑같은 문법, 토익을 해도 똑같은 문법, 토익 스피킹을 해도 똑같은 문법. 이게 문법은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왜 이걸 그렇게 매일 해도 헷갈리는 걸까? 우리나라 말 아니니까. 헷갈리죠, 당연히.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암기를 해두면 훨씬 더 편하다는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보니까 투부정사가 역할이 있었죠, 여러분? 자, 뭡니까? 명사, 형용사. 자, 이거 뭐 들어갈까요? 이거 여기 포인트인데, 네, 바로 부사가 되겠죠. 역할 중요한데, 특히 이제 명사랑 형용사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고, 부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험 문제도 좀 꽤 나오고, 여러분들이 부사는 많이 봤는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대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쉽게 잘 이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부사는요, 동사에다가, 그러니까 add 플러스 verb예요. 그러니까 동사에다 뭔가를 더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adverb가 되는데, 요게 이제 바로 부사거든요. 자, 왜 제가, 아니,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을 설명하면서 왜 뜬금없이 부사를 하느냐? 부사를 이해해야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부사는 뭐 하는 겁니까? 동사에다 의미를 더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I can speak fast. 제 말을 빨리 말하고요. I can speak slowly. 전 천천히 말을 하고요. 가끔 아주 우아하게 말해요. I can speak gracefully. 자, 뭔가 can speak, 그러니까 speak라는 단어에, speak이라는 단어에 gracefully, fast, slowly, 뭐 아니면 즐겁고 활기차게, joyfully, 뭐 excitedly, 흥분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넣어서 동사의 의미를 바꿔줄 수가 있죠. 자,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이 요거랑 아주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의 의미를 더하는 게 부사가 동사에도 의미를 더해주고요. 형용사에도 의미를 더해주고요. 다른 부사에도 의미를 더해주고요. 전제 문장에도 의미를 더해줘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에 굉장히 형용사에다가 의미를 더해주고 또 동사에다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아주 많이 하고 있죠. 문장 전체에서 의미를 더해주고. 그러면 결국 의미를 더해준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빼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한번 살펴봐야겠죠. 퀴즈입니다. 부사의 역할이 의미를 더하기라고 한다면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줄까요? 투부정사에 요거 약간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부사의 역할이 의미를 더하기라면 여러분 문장 구조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자, 3, 2, 1 뭡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사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구조에 영향을 안 주고 그러면 그 부사처럼 쓰이는 게 투부정사인데 이 투부정사도 그러면 구조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유추할 수 있겠죠? 네. 자, 한번 볼게요. 보세요. Mr. Kim frequently stayed in our hotel. 자, 여러분. 지금 보면 Mr. Kim이 종종 우리 호텔에 자주 머물렀대요. 자, 여기서 frequently가 부사인 거 아시겠죠? 얘를 없애도 문장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주어, 동사, 그죠? 목적어 또는 전치사 명사 충분히 가능하죠. 밑에 한번 볼게요. I'm calling you to make a table reservation. 나 너한테 우리 자리 맡아야죠. 식당 가면. 자, make a table reservation. 자, 테이블을 그러니까 자리를 예약하려고 너한테 제가 지금 전화 거는 거 자리 예약하려고 전화 거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I'm calling you 했는데
to make a table reservation. 자, 예약하려고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뭡니까? 목적이죠. 우리가 예약하려고 하는 목적인 거죠. 자, 그러면 요것도 어떨까요? 없애도 I'm calling you. 나 너한테 전화하고 있잖아. 충분히 의미 전달이 가능하죠? 자, 그럼 결국 뭐냐면 문장 구조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부사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역할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있습니다. 얘가 좀 뜻이 있거든요. 자, 목적이 있어요. 좀 전에 했던 거. I'm calling you to make a table reservation. 이게 있었고요. 또는 I explain grammar.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가 있을까요? I came here to meet you. 나 너 만나려고 왔잖아.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목적.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I'm very happy to meet you. 내가 너를 만나서 기쁘다. I'm very happy to teach you. 여러분을 만나서 기쁘다. 가끔 저 학교에 있을 때 이번 학기에 한 두세 명 정도의 친구를 봤어요. 한 친구는 또 아쉽게도 왔다가 또 저를 못 만나고 간 친구도 있었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I was very happy to meet them. 만나서 반가웠어요. 자, happy라고 하는 감정이죠. 거기에 원인을 투부정사로 표현한 거예요. 이유 판단의 근거. 야, 너 이거 하다니 너 진짜 똑똑하다. 야, 너 이걸 해결하다니 너 진짜 영리하다. You are so smart to solve this. 이거 해결하다니 너 진짜 또는 뭐 이런 거 있죠. 야, 너 이걸 이해하다니 야, 너 진짜 똑똑하다. You are so clever to understand this.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 쓰는 거겠죠. 결과. She grew up to be a doctor.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란 게 아니라 자라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to be a doctor. 그 투부정사가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건 거죠. 자, 이거를 다 뭘로 표현한다고요? 바로 투부정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뒤에 예문을 볼 텐데, 목적 나타내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고, 이유 판단의 근거라는 것이 다 to 하나로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뭐죠? 역할과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부사의 역할 종류예요. 첫 번째, I work 했어요. To succeed. 나 성공하려고 일해. 뭐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뭐죠? 뭐뭐 하려고 또는 뭐뭐 하기 위해. 그러니까 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m very happy. 저 너무 행복해요. 뭐 해서? To teach you. 여러분 가르쳐서요. 이거 진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돼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자, happy라고 하는 감정이 생긴 원인을 이 투부정사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원인이니까 사실은 다르게 생각하면 because I teach라고도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투부정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ou are so smart. 너 진짜 영리하다. 뭡니까? To know this. 이걸 알다니. 자, 영리하다라고 판단하거나 영리하다고 한 이유를 투부정사로 표현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작 같은 거 할 때요. 예문을 주잖아요. 나는 그를 알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다. 이 예문을 주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I was very happy because I know him. 이렇게 써요. because를 써요. 근데 원어민들은 거의 I was very happy to know her.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렇게 투부정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부사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this is so heavy. 이거 너무 무거워. 뭐 하기엔? to move. 이동하기엔 너무 무거워. 자, 여기도 보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꼭 감정만 있는 게 아니죠. heavy도 형용사죠. 그래서 저는 가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이유 판단의 감정의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같은 부사적 용법에서도 같은 부사 역할에서도 또 목적이냐, 아니면 뭐 감정이냐, 아니면 이유 판단의 근거냐라고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왔다면 실제 데일리 라이프에서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해피, 감정의 원인, 스마트, 이거 뭡니까? 판단한 건데 형용사잖아요. 이것도 헤비, 무거운 거, 현상이죠. 이것도 형용사죠. 저는 그래서 굳이 이걸 구분하지 말고
자, 여러분. 부사가 부사가 무엇을 꾸며줍니까? 형용사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이 부분이 잠깐만요. 헤헤, 이게 이중으로 깔려 있었나 보다, 애니메이션이. 자, 이거 하고 싶었는데 동사형에서 이거 띄우고 싶었는데 이런, 에이 진짜.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왜 형용사를 강조하냐면, 생각해보면 이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거 happy, smart, happy 다 다른 종류의 형용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붙었습니까? 다 투부정사가 붙었잖아요. 부사는 누구랑 가깝습니까? 형용사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투부정사도 형용사랑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고르실 때 이런 게 나오면 감정의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내용을 해석해보고 형용사구나.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를 넣으면 되는 건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in order to에 대한 거 제가 이제 했었는데 거기 설명을 안 했는데 I work in order to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오죠. 제가 in order for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in order for는 in order와 투부정사 사이에 의미상 주어로 for 플러스 투부정사를 표시한 거라고 했는데, 자, in order to succeed 또는 in order for you to succeed입니다.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되는 겁니다. 그냥 in order to succeed 하면 그냥 성공하려고 누군지 안 나와 있는 건데, in order for you를 쓰게 되면 너가 성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이 for you는 생략이 가능하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in order for customers to receive, 커스터머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건데, 이 in order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to, 아까 I work to succeed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요게 to인데 여기에다가 in order 또는 이렇게 so as to를 써서 같은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누누이 여러분들이 많이 수업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두시게 되면 헷갈리지 않고 잘 고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명사도 용법할 때 제가 안 했는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 이거는 모든 문법에서 다 나오죠. 특히 투부정사를 하면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자, want to, hope to, plan to, decide to, would like to, intend to, 그 다음에 need to, refuse to, propose to, wish to.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사용하는 동사들. 여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암기해야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they desperately needed people. 자,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저기 도움을 필요로 했다. needed help인데 지금 보면은 I need to buy입니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need는 투부정사를 썼죠. 사실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저도 문법 수업을 하면 사실 토급 토익도 하거든요. 진도가 좀 비슷해요. 그러면 초급 토익에서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자, 투부정사가 나오면 동명사도 당연히 나오죠. 두 개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들, 둘 다 가는 것들, 수도 없이 저도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들어요. 근데 계속 헷갈려 할 때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할 때는 기억이 하다가 나중에 또 오랫동안 안 쓰잖아요. 그럼 또 헷갈리게 돼요. 제가 그러면 헷갈리게 되는 게 제가 못해서요? 아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못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까먹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습관처럼 연습을 많이 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목적어를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 타동사가 목적어를 사용하죠. 그쵸? 타동사가 목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사용하는 동사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제 동명사는 아직 안 배웠죠. 자, 동명사도 타동사일 경우에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자동사는요, 여러분,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to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도 있지만 뒤에 부정사가 따라오는 동사, 자동사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애들이 fail to, happen to, seem to. 그래서 얘네는 해석이 을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그리고 우연히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하는 듯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위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도 물론 외워야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자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사용하는 동사가 아니죠, 자동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동사들 얘네들은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Mr. Young failed to meet his sales goal. 그래서 Mr. Young은 어떻게 했습니까? 판매 목표, 그의 판매 목표를 맞추는데 실패한 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얘네도 암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법은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제가 부사적 용법의 경우에 그 형용사가 당연히 온다고 했어요. 그쵸? 형용사가 당연히 오면 뒤에 무조건 부사라고 해주라고. 그래서 감정의 원인, 뭐 이유 판단의 근거, 뭐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다. 그냥 형용사가 있고 의미를 더해주면 투부정사를 써라. 이렇게 했는데 요거 경우는 이제 좀 관용구처럼 좀 외워주는 것도 좋아요. 자, be able to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다. 근데 얘네가 be able to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뭐랑 같이 좀 많이 합니까?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랑 또 같이 많이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be likely to 될 듯, 할 듯하다. 그리고 be eager to는 뭐뭐 하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원하거나 갈망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까처럼 뭘 하기에 참 뭐 하다니 영리하다. 뭐 하기엔 좀 무겁다.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 수거처럼 해석이 돼요. 세트로. 그래서 보면 뭐뭐 할 듯하다. 뭐 be able to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투부정사 붙여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게 할 수 있다.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를 아예 관용구, 수거처럼 암기해 버리는 건 거죠. 그러면 be ready to 하게 되면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려 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사처럼 해석하기에는 해석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아예 세트로 수거처럼 암기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be eligible to 뭐뭐 할 자격이 있다. 이거 참 많이 나오죠. be eligible to, be qualified 뭐 이런 거 나옵니다. Only shareholders니까 뭡니까? Only shareholders are able to cast a vote.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주들만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The document is not likely to come so late. 자, be likely to가 뭐뭐 할 듯 하다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늦게 그렇게 늦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We are eager to hear your suggestion. 우리는 너의 여러분의 제안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꼭 듣고 싶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서 be eager to. 그러니까 얘네를 여러분 수거처럼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이 형용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고민하지 않고 투부정사를 탁탁 고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부사용법처럼 다른 형용사들이 나올 경우에는 내용 파악을 좀 해서 어떤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지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형용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명사 자리인데 명사가 아니라면 투부정사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여러분 내용 파악해야 돼요. 또 제 말 믿고 그냥 찍으시면 안 돼요. 내용 파악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in order to나 so order to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러면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목적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닌 거는 또 그 역할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I called him to attend the seminar. 나는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그 사람한테 전화했대요. 뭐뭐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렇죠. 목적이죠. 자, 요거.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in order to 또는 so as to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it will be very easy to prove that they are guilty. 그들이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매우 쉽다? 또는 증명하는 것은 매우 쉽다? 뭡니까 이거는? 자, 얘는 가주어, 진주어죠? 요거 제가 지난 자시 때 같은 예문 썼었어요. 자, 그러니까 진주어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 되는 겁니까?
명사 역할이 되는 거죠. 그쵸? 자, I'm surprised to happen to him on the street. 나는 길에서 그를 우연히 만나서 놀랬어. 자, 그러면 surprised, 형용사, 감정 형용사니까. 그렇죠. to have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면서 좀 전에 제가 뭘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happen to 설명했죠. 얘는 무슨 동사?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자동사. 그러면 자동사이면서 뭐를 사용하죠? 투부정사를 사용하죠? 자, 이렇게 쓰는 거 애들 세 가지 아까 제시된 거 있었어요. happen, 또 fail, 또 seem. 그렇죠. We submitted the proposal to build a new library. 자, 우리는 새로운 도서관을 건축하기 위한 뭐를 제출했습니까?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자, 건축하기 위한 제안서예요. 명사를 꾸며줬네요. 그러면 무슨 용법? 그렇죠. 바로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명사수식이니까. You should show a visitor's pass. 자, 그러면 방문증을 보여줘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뭡니까?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In order to 또는 okay, so as to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네. 자, 한번 풀어보죠. In the upcoming year, 자, 다가오는 해에 벤슨 투자 그룹은 plan to stock in more than 300 companies worldwide. 전 세계에 있는 300개 이상의 회사에 자, 뭐를요? stock을 purchase가 온 거 보니까 구입하는 거네. 그러면 plan to 다음에는 일단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동사의 원형이 나오죠. 자, 그러면 A, B, C 중에 원형은 뭡니까? purchase. 자, 바로 D번이 되겠죠. 즉, plan to. 그러면 plan은 투부정사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은 바로바로 찍을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아까 그래서 할 때 want to, need to, plan to, wish to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타동사들, 목적어를 갖고 있는 동사들을 해서 투부정사 쓰는 것들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the manufacturing company's recent attempt. 자, 그러면 제조회사의 최근 시도. 여기까지다. 그쵸? 그러니까 온사이트는 뭐냐면 현장입니다. 현장 사고. 그러면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사고를 줄여야 되는 거겠죠? 리듀스가 온 거 보니까 줄인 거예요. 시도. 그러면 줄이기 위한 뭐가 될까? 시도가 되겠다. 자, 투부정사랑 명사랑 같이 쓰는 거 많았죠? way, plan, 그 다음에 뭐 attempt 이런 거 있었죠? ability. 얘들 같이 쓸 수 있다고. chance, opportunity. 이런 애들은 투부정사랑 같이 쓴다라는 거 명사이면서. 그래서 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랬으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바로 뭡니까? reduce, to reduce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줄이기 위한 시도가 그쵸? was appreciated by the staff. 그러니까 자, appreciate는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인식하다, 뭐 평가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시도가 그 스태프들에 의해서 이제 인정되기 시작하고 인지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명사 역할인지 형용사 역할인지 부사 역할인지를 좀 더 빨리 캐치하고 특히 이제 부사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는 앞에 형용사가 있는지 또 아니면 문장 싹 완벽한데 그 투부정사 없이도 표현이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3차 시는 거의 문제풀이 위주로 갈 거니까 잘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은요. 부사처럼 동사에다가 의미를 더하여 주거나 특히 형용사 뒤에서 원인이라든가 이유 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정이라든가 이유 상관없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뒤에 투부정사 붙이는 경우가 많고 또 관용구처럼 외워야 되는 것도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간구처럼 외우는 거. be eager to, be willing to, 그 다음에 be likely to, be able to. 우리가 can의 다른 말이라고 알고 있는 be able to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외워요. 자, 그리고 목적을 나타낼 때는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꿔줄 수 있고, 대신 in order for 명사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투부정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목적 여기 for 플러스 명사가 to 이하하게 위해서. 이해되죠, 여러분? 자, 요 패턴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3차시 문제 푸는 거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어요.